안녕하세요. 2026년 기출문제 한국체육사입니다. 2026년 그 한국체육사는 어떤 분은 쉬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좀 쉬웠을 거고 약간 대충 공부하신 분은 더 어려웠던 어떤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체육사의 문제는 크게 이제 5개의 그 시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대, 생존, 그 다음에 제사, 농사를 풍요를 기원하고 주술적 성격을 가지는 고대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자, 무예의 체계화와 귀족층의 유의를 나타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기 지금 수양, 제도, 유교적 심신수령과 수양과 군사제도의 확립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고대와 삼국시대를 하기도 하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같이 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화, 일제시대죠. 개화기와 일제시대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좀 해야 되죠. 이때는 이제 서구 문물이 받아들여지는 시기, 개화기와 일제의 탄압, 그 식민지 시대의 저항과 근대화 시기가 있죠. 근대 스포츠의 태동과 일제 억압에 맞선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현대는 각 정권별로 특히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제 노태우 정권까지 어, 국가주의 화합, 뭐 정치도 도구화해서 세계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크게 5가지 시대별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5문제가 출제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개화기 일제 부분에서는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점수를 10개를 하시면 되고 점수를 많이 따실 수가 있습니다. 막 꼬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좀 외워야 되지만 확실히 외워두면 웬만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게 이 한국체육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체 활동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자, 언제나 5월 파종이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네, 제사를 지낸다. 제사 동그라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역시 저희 이 K-팝 문화가 이 DNA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서 노래하고 춤춘다. 이거. 자, 그 춤은 수십 명이 서서 땅을 밟고 손발을 위로 올려 음악에 맞추는 것으로 탕무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지동의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성인식, 강강술래, 경제적 유의활동, 제의적 주술행위.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네, 제의적 주술행위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 삼국지에서 이 제시문은 삼국지의 위지동의전의 마한에 대한 기록으로 올 파종 후 춤과 노래를 즐기는 제천 행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러한 신체 활동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신체 활동의 기원으로 제의적 주술에서 심신 조화의 수련으로 이제 바뀌죠. 이 고대 신라, 제의적 주술행위는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이건 외워줘야 되죠. 파종 후, 추수 후, 파종 및 추수 후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군집하여 모여서 춤을 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 경당, 평민들의 국자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경당은 평민들,
귀족은 국자감, 평민들은 경당에서 모여서 독서와 활쏘기, 궁수를 익혔다. 여기에 신라라는 여기 화랑도도 원하라는 여성, 그다음에 화랑이라는 남성. 자, 반민 반관 성격을 단체이다. 민간과 관이 같이 섞여 있다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신의 조화를 이룬 발달 추구. 세소고개를 도의 교육으로 핵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반민 반관, 민관과 관이 그러니까 나라 국가와 민간이 섞여 있는 성격의 지닌 단체였다. 맞죠? 자, 청소년 단체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 화랑에서 화는 미모, 랑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지칭하는 거였죠. 이 여성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고요. 세소고개의 도의 교육이 핵심이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화랑 제도의 초기에는 원하라는 여성을 우두머리로 삼았으나 이후 귀족 출신의 남성으로 대체되었다. 이 랑자는 사내를 지칭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고대 사회의 신체 활동입니다. 주술적 제천 행사에서 신분 기반의 단체로 바뀌었네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1번에서 마흔의 탕무, 5월 파종의 제의적 주술 행위가 있었고요. 농사의 그 풍요를 기원하는 경제적 이유 활동이 아니고 뭐였어요? 네, 모여서 노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 화랑도는 초기에는 원하 여성을 우두머리로 삼았으나 이후 귀족 출신의 남성 화랑을로 대체했다. 그래서 화랑의 랑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뜻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궁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궁술이 활쏘기죠. 활쏘기. 자, 고구려의 경당에서 활쏘기를 익혔다. 맞죠? 경당. 아까 경당은 평민들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이었고요. 신라는 궁전법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신라 고구려 그때 삼국시대에 많은 군사 충돌이 있었을 때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모르겠으면 일단 세모나 X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의 성균관에서는 대사례가 이루어졌다. 이 대사례 역시 이것도 맞죠. 일단 이것도 모르거나 했으면 여기 보면 고려 광종 시기 묵가 시험이 공술에 처음 도입되었다라고 하는데 고려 광종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과거 제도죠. 근데 이 과거는 문과였고 묵가는 나중에 언제 고구려 네 고려 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공양왕 때 묵가 제도는 공양왕 때 했습니다. 자 신설되었다. 고려시대에 무의 실용적 활용과 기록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수바퀴라는 게 있어요. 수바퀴, 핸드 투 핸드, 커미지, 네. 손 숫자가 들어가서 자 기술, 방어나 막기, 목적, 지미직사 승진을 위한 무의 평가 기준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록 고력사에 오병 수바퀴라는 등장하는데 오병은 5명의 병사가 수바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전, 자 돌싸움이죠. 중국 수서에 최초 등장을 하는데 이후 고려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군사적 활용, 신라의 전담부대가 있었고 석토당이라는 운영을 했었네요. 여기 조선 연계 무의 도보 통지에는 석척희라고 표기되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석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네, 최초의 기록 자료는 수서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진짜 곤란한데. 네,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네, 일단 고려사에서는
석전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신라에는 석토당이라는 군부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옳지 않는 거였으니까 자, 여기 무예 도보 통지에는 척석기로 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선 후기 정조 때 만든 게 이제 무예 도보 통지고요. 무예서로 24기의 무예가 되어 있는데 석전은 24기 무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이 방금 정조가 만든 무예 무예 도보통지입니다. 무예 도보통지. 자, 무예를 그림으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24개의 무예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고려사에 기록된 수박의 기법, 수박, 손으로 이제 때리는 거죠. 기역과 기역, 니은이 있다라는데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먹 지르기와 치기, 비협이 있습니다. 고려의 변한열 전에 변한열이 임견미, 염흥방과 함께 재상들의 연회석에서 수바퀴로 승부를 다투어 이겨 밀직부사에서 지밀직사로 승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고려사에 기록된 수박의 대표 기법은 손으로 치는 당과 뺨을 치는 비협 등이 있습니다. 여기 영문방과 관련 기록들의 무인들이 선보인 것은 수바퀴고요. 여기 오병수바퀴는 우리 무신의 난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5명의 병사가 하는 수바퀴, 그게 오병수바퀴고요. 자, 그래서 당과 비협이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무예의 발전에 대해서 제도 도입과 시기, 그 다음에 수바퀴에 대한 실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지만 문과 중심이었습니다. 문과 중심. 이때 고구려 말 때, 공양왕 때 문과 제도가 최초로 신설되었다. 자, 고려 말에 문과 제도. 자, 여기 보면 수바퀴 인체 타격 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겠다 해서 여기 비협, 뺨 때리기, 치기, 얼굴이라던가 뺨을 치는 걸 비협이라고 하고요. 주먹으로 지르기, 이게 당입니다. 당과 비협. 자, 영문방 관련 고려사 기록에는 무인들이 연회석에서 승부를 다룬 무예로 바로 수바퀴가 있었다. 그래서 승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조선시대 공술의 교육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기역, 편사, 변사, 유계의 하나로 사에 속한다. 성균관의 6일과 향교에서 실시된다. 사등편사, 동편사, 장안편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적 측면, 그러니까 궁술, 우리가 이제 활쏘기의 교육적 측면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유계의 하나로 사에 속한다. 이게 맞고요. 성균관의 6일각과 향교에서 실시되었다. 이게 자, 니은 디귿이 맞고요. 편사, 변사, 사정편사, 동편사 이거는 우리 경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궁수를 심신의 수양 도구로 삼았다. 교육적. 그 다음에 군자의 필수 덕목인 유계, 사에 속한다는 점에서 점과 성균관 내에 활과 화살을 보관하는 6일각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교육적 측면으로 보고 기역 편사, 변사, 사정 편사, 동편사, 자연 편사는 경기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무과제도의 제도화와 군사훈련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과는요. 초시 1단계, 2단계 복시, 3단계 전시가 있습니다. 최종 단계고요.
여기 초시 1단계, 2단계를 지나면 2단계에서는 병조 및 훈련원에서 주관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국왕이 참관하고 이 시험 과목의 보격구, 격구인데 그러니까 폴로 같은 거 격구인데 걷는 거, 그다음 기격구는 말을 타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의 공술에는 편사 및 사정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훈련원은요, 병서를 강습하고요, 활쏘기 및 말타기 교육을 하고요, 군사의 무제 시험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훈련원은 한양에 위치한 기관이고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 문과 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초시는 무예 시험만으로 구성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시 두 번째죠. 병조와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 이것도 맞고요. 두 번째 그 2단계가 복시죠. 초시, 전시, 복시 과정으로 되어 있다가 아니죠. 초시, 복시, 전시. 얘가 순서가 틀렸죠. 복시가 두 번째고 전시가 세 번째. 그래 답은 3번이고요. 자, 전시. 국왕 앞에서 하는 전시에서는 기격구와 보격구가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격구와 걸어서 하는 격구가 같이 시행되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조선시대의 문과를 포함한 과거 시험의 기본 질서는 초시, 복시, 전시였다. 이 전시가 끝이었다는 거. 그래서 틀렸고요. 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조선시대 무예의 제도와 문과시험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 문과시험을 봤다라는 그 기록이 있죠. 자,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순서되는데 초복, 우리 중복, 말복 할 때 초복,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예뿐만 아니라 병서 등 강서 이론도 함께 평가했다. 초시, 그 다음에 복시는 병조와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심층평가였다. 전시, 왕 앞에서 하는 실시, 기격구, 말을 타는 격구, 복격구, 걸어서 하는 격구 등의 실전 능력을 최종 평가하였다. 이게 맞고요. 조선시대 훈련원은 유계 중 하나의 활쏘기 교육을 담당하였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중시하였다. 근데 여기 공식 교육기관 전국에 설치하여 병사급 무예를 연마했다. 이건 틀렸죠. 이 부분은 전국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한양에만 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훈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병서, 네, 우리 무예도 봤어요. 강습하였고, 자, 활쏘기 말타기 교육했죠. 자, 우리 이 복시 부분은 두 번째 이걸 담당했던 부분이죠. 자,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설치하였다. 이게 답이 아니죠. 서울 한양에 있었고요. 군사의 무제를 시험하고 무예를 연습하였다. 맞죠? 여기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무예 연습하는 곳이었던 곳이 훈련원입니다. 훈련원은 조선시대의 무관의 양성과 군사훈련 그리고 문과시험을 담당했던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9번 문제 재밌네요. 보기의 대화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전통놀이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아이들이 뭐 하면 오니? 라고 했더니 손자가 컴퓨터 게임 많이 해요. 할아버지, 밖에서 뛰어놀지 않아? 우리 때는 남자는 씨름, 여자는 그네 뛰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진짜 옛날 꽃날이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손자가 말하죠. 간혹 친구들과 부루마블 놀이도 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 놀이야? 그랬더니 주사위를 던져서 노는 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름은 각저라 그랬죠. 각저. 자, 이거 맞네요.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네뛰기. 우리가 이렇게 그네뛰기 할 때 밀어주잖아요. 밀어주는 행동을 우리가 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추천해줘 라고 표현하는 게 이 추천인 거죠. 그래서 각저, 추천. 자, 이거는 네. 주사위를 놓는 거. 주사위가 몇 개예요? 그 면이 6면체죠. 그래서 6, 쌍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남자가 주로 하는 씨름, 각져, 여자가 주로 하던 그네뛰기는 추천,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하는 놀이인 거는 쌍육입니다. 쌍육. 네. 자, 그래서 9번엔 1번이 맞습니다. 자, 조선의 심신수양 도구와 계층별 전통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자, 심신수양 도구, 특히 이제 활쏘기가 궁술이 여기에 들어가죠. 유교적인 교육 도구 있다. 유계의 하나인 사, 이게 이게 뭐예요? 활쏘기죠. 이 사에 속한다. 성균관에 활과 화살을 보관하는 육일각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성균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네, 공부도 하다가 이렇게 활쏘기를 하는 곳, 그리고 그걸 보관했던 육일각이 있었다라는 거. 자, 편사 등은 단순한 경기 방식이므로 교육적 측면의 설명과는 멀다라고 배어 있고요. 남성 주도 씨름을 우리가 각져라 그러고요. 여성 주도는 그네뛰기는 추천이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논다. 이게 쌍육. 네,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놨나 봐요. 그래서 쌍육이라고 합니다. 자, 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활인신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거는 이런 게 어렵죠. 모두 고른 것. 활인신방 하면 이황 선생님, 저희 5,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분이죠. 자, 성리학의 네, 대가이시고요. 이황, 이희, 이율곡. 자, 여기 보시면 8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진 도인법이다. 이거 맞죠? 도교의 양생사상을 바탕으로 한 수양서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명나라 주권이 저술한 책을 퇴계 이황 선생님이 필사하였다. 맞습니다. 자, 사계 양생가는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 호흡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 아니면 기역, 니은, 리을인데 일단 호흡하는 방법이거나 자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심, 방. 네, 그래서 답은 사실 4번입니다. 활인신방은 퇴계 이황이 중국 명나라 주권의 책을 필사하여 수정해서 엮은 책이다. 자, 복원서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도교의 양생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도인법과 호흡법 등이 담겨져 있다. 모두 옳은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활인신방, 네. 되게 저도 이 체육사 공부하면서 이거 처음 알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 호흡법을 또는 이게 동작으로 약간 우리나라의 요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걸 복원서다. 이거를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평생 책 읽기와 학문 연구에 힘쓰다가 병약해진 퇴계 이황은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양생 방법을 기록했다. 네, 재밌죠?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병약해진다고. 앉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어가지고 병약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면 8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70세까지 장수하셨대요. 이 시대에 70세까지 장수했다는 건 굉장한 장수하신 건데요, 진짜. 이 건강비책, 활인신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 동작이 네,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아무튼 이걸로 네 이렇게 양생 방법이다. 복원서다. 최초의 복원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활인신방이었습니다. 이 복원체육의 효시 퇴계 이황의 활인신방은 일단 중국 명나라의 주권의 책을 누가 했다고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필사하고 수정했다. 자, 신체 활동으로는 8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진 도인법이다. 네. 그 다음에 사상적 기반은 도교죠. 도인법이니까 도교죠. 양생사상으로 바탕한 수양서이다. 자, 신체 활동 투로
추나 추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서 호흡하는 사계 양상가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잘 하시는 분이 동작으로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따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유튜브 영상 있는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영상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